오늘은 자청 작가의 책 완벽한 원시인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결국 동물이구나.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동물은 본성대로 살아야 건강합니다. 새는 날아야 하고 물고기는 헤엄쳐야 하고 사자는 초원을 달려야 합니다. 동물은 자신이 설계된 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 속 사람들과 가짜로 연결되어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하지만 완벽한 원시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아직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당신의 하루는 너무 현대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행동은 10만 년 전에도 존재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식사, 수면, 운동, 관계, 집중력,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다시 정리해줍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고 자연식을 먹고 부족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유대했고 어두워지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타인의 삶을 끝없이 구경합니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라면, 떡볶이, 과자, 콜라를 먹습니다. 밤이 깊어도 자지 않고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더 강한 자극을 집어넣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뇌의 하드웨어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원시인인데 삶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불일치가 불안을 만들고 무기력을 만들고 공허함을 만듭니다. 자연은 본성을 거스르는 존재에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불행입니다. 불행은 벌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너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다. 너 지금 몸과 뇌가 원하는 방식에서 너무 멀어졌다.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복잡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강한 동기부여, 더 많은 자기계발 영상, 더 화려한 성공 법칙. 하지만 어떤 인생 문제는 너무 단순한 기본기로 해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깊게 숨 쉬는 것, 햇빛을 보는 것, 걷는 것,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 몸을 쓰는 것, 멍하니 쉬는 것, 하나에 깊이 몰입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평범하다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평범한 것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계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이 의지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도 어렵습니다. 햇빛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감사일기만 쓰면 바뀐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화학물질이 바뀝니다. 화학물질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빛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깊이 쉬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레벨 0입니다. 수면, 물, 호흡. 이 세 가지는 엔진 시동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인생 전체가 어둡게 보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몸은 계속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자고 있는가?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게 숨 쉬고 있는가? 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의외로 답은 철학보다 수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 1입니다. 햇빛, 걷기, 영양. 이건 연료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닙니다. 몸의 시계를 맞추는 신호입니다. 아침 햇빛을 보면 몸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걷기는 가장 인간다운 운동입니다. 원시인은 헬스장에 가지 않았지만 매일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흐르고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양은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내 피가 되고 내 호르몬이 되고 내 감정의 재료가 됩니다. 원시인은 콜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떡볶이와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 채소, 견과류, 과일처럼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론 현대인이 원시인처럼 완벽하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초가 공식품으로 몸을 채우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묻는다면 몸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음식이 아니라 혼란을 처리하고 있다. 10만 년 된 우리의 뇌는 고도로 가공된 음식을 자연의 음식처럼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뇌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몸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몸속 염증이 많아지면 감정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식탁부터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 2입니다. 불편함, 근력, 고강도. 이건 엔진을 튜닝하는 단계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편안하게 삽니다. 엘리베이터, 의자, 배달, 냉난방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문명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편리함이 지나치면 몸은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은 적당한 불편함 속에서 강해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저항을 느낄 때 몸은 다시 깨어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가 아닙니다. 근육은 삶을 버티는 물리적 자신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존입니다. 젊을 때 근육은 보기 좋은 몸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근육은 삶의 자립성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다음 레벨 3입니다. 부족, 대면, 기여, 사랑. 이건 사회적 뇌를 깨우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30명 남짓의 부족민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내 앞에 앉아 내 눈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순간적인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댓글만 달지 말고 얼굴을 봐야 합니다.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살 때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훨씬 깊은 의미를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다. 이 감각은 인간을 다시 살립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결핍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만 살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읽고 기록하고 제가 느낀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읽은 책과 내 삶의 고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감각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여는 거창한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경험, 작은 깨달음, 작은 친절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마지막 레벨 4입니다. 탈집중과 몰입. 이 단계는 인간을 단순한 생존동물에서 의미를 만드는 존재로 끌어올립니다. 탈집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멍하니 걷고 창밖을 보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지만
뇌는 그때 삶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몰입은 한 가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친 이유는 쉬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멍하니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몰입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일하는 시간에도 알림에 끌려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남의 삶을 구경합니다. 결국 뇌는 한 번도 진짜 쉬지 못하고 한 번도 진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법, 깊이 들어가는 법, 한 가지에 오래 머무는 법.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는 에너지지만 누군가에게 자유는 방치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규칙은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 규칙은 족쇄가 됩니다. 인간은 같은 종이지만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EBS 다큐 프라임 동과 서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소, 닭, 풀 그림을 보여주고 두 부류로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서양인은 소와 닭을 묶었습니다. 둘 다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은 소와 풀을 묶었습니다. 소가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은 세상을 범주로 분류하고 동양인은 세상을 관계로 연결합니다. 이런 차이는 농사 방식에서도 설명됩니다. 벼농사는 혼자 짓기 어렵습니다. 물을 대려면 마을 전체가 협력해야 하고 모내기와 수확철에는 품앗이가 필요했습니다. 이웃과 싸우면 농사가 흔들렸습니다. 협력과 조화는 미덕이기 이전의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밀농사는 상대적으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자랍니다. 대규모 협력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를 중심에 놓는 뇌보다 나를 중심에 놓는 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바꾸려면 나라는 사람의 생태계를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루틴이 잘 맞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더 창의적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의 루틴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도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에너지가 오른 순간 하나, 오늘 에너지가 내려간 순간 하나, 그때의 조건, 이것만 적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걸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점심에 라면을 먹고 나서 오후 내내 무기력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기 전 쇼츠를 1시간 봤더니 잠이 얕아졌다. 혼자 책을 읽은 20분이 이상하게 나를 회복시켰다. 이 단서들이 쌓이면 내 인생에 도감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음식에 무너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작아지는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사라지는가? 나는 어떤 리듬 속에서 가장 나다워지는가? 이걸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이해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성화란 단순히 개성있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고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조각조각 흩어진 진짜 나를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나를 발견했는가? 오늘 햇빛을 보면 살아나는 나를 발견했는가? 오늘 사람 많은 곳에서 쉽게 지치는 나를 발견했는가? 오늘 남을 도울 때 이상하게 힘이 나는 나를 발견했는가? 오늘 혼자 걷는 시간이 나를 정리해준다는 걸 발견했는가? 이 발견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바뀝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우리는 너무 오래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얼마나 버는지, 남들은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지, 남들은 어떤 성공을 했는지, 그러다 정작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언제 살아나는지, 내 본성이 어떤 리듬을 필요로 하는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뇌는 10만 년 전의 뇌입니다. 내 몸은 자연을 원합니다. 내 마음은 진짜 관계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의미 있는 기여를 원합니다. 내 삶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리듬을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이 5가지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20분 걸으십시오. 생각이 복잡할수록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한 끼라도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십시오.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짜 사람을 만나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에너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늘 나를 살린 것 하나, 나를 무너뜨린 것 하나. 이 2가지만 적어도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을 뿐입니다. 본성에서 멀어졌고, 몸에서 멀어졌고, 자연에서 멀어졌고, 사람에게서 멀어졌고,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 하지 않았던 행동은 가급적 줄이고, 원시시대에도 했던 행동을 삶에 다시 들여오십시오. 걷고, 자고, 마시고, 숨쉬고, 햇빛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몸을 쓰고, 조용히 쉬고, 깊이 몰입하십시오. 이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무너진 몸 위에 위대한 꿈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흐트러진 리듬 위에 단단한 인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 몸이 설계된 방식에 맞춰 하루를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하나라도 했는가? 했다면 충분합니다. 내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햇빛 5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신호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부터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햇빛 보기인지, 걷기인지, 잠을 일찍 자는 것인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인지,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 여러분의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책과 삶의 지혜를 연결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